현관에 디테일이 진짜 많아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만져보세요. 다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진짜 이렇게 평평하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그럼 깨지겠죠. 이 디자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벽과 천정의 수평이 맞춰요.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체크하셔서 계획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현관 쪽 와보면 현관에 디테일이 진짜 많아요. 처음엔 이 도어가 좀 크죠? 자, 그럼 이 도어를 여기서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개방감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왜냐면 이 정도 공간에서 여닫이 도어 만들고 소대라고 해요. 보통 도어가 큰 게 있고 옆에 작은 게 있으면 큰 거 옆에 있는 걸 소대라고 하는데, 보통 소대가 들어가면 실제 도어는 작아져요. 그럼 또 여기에 선이 하나 들어가니까 개방감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개방감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도어를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 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힌지를 어디에 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얘기 듣고 힌지 위치를 봐봐요. 힌지 위치가 어디예요? 자, 여기 끝에 있나요? 여기 끝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에 있었으면 이렇게 열렸겠죠. 근데 어때요? 여기를 축으로 열리니까 실제로 열리는 반경 자체는 이거밖에 되질 않아요. 힌지를 가운데 잡아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훨씬 개방감 있게 열리게 하면서 실제 열릴 때 부담감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타일과 마루가 만날 때 이게 평평하게 만나기 쉽지 않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다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진짜 이렇게 평평하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일러가 깔려있고 여기 보일러 안 깔려있어요. 마루는 9mm이고 타일은 20mm 정도 돼요. 마감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럼 반대로 이렇게 차이 나지 않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꾸로 한 거예요. 역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이 마감과 이 마감을 동일하게 만든 거예요. 측면 만날 때 졸리컷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여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긴 왜 졸리컷 안 했을까요? 타일이 보통 이렇게 모서리랑 모서리가 마감이 되면 요 끝에 부분이 굉장히 얇아지죠. 얇은 부분에 만약 모서리 내가 한번 빵 밟아봐요. 그럼 깨지겠죠. 디자인적으로는 졸리컷이 예쁠 수 있지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온장이 그대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도 확보하게끔. 그렇다고 해서 이질감이 그렇게 또 현관에서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은 디테일을 잘 챙겼을 때 디자인 마감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벽체를 한 번씩 쳐주면 벽면이 수평이 잡힐 거고, 수평이 잡히면 역시나 옆에 뭐가 들어가질 않죠. 그럼 어때요, 마감이? 측면에 뭐 들어가요, 지금? 천정에 뭐 들어가요? 깔끔하죠. 이 디자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벽과 천정의 수평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목공 작업이 일부 들어가서 돈이 좀 추가가 돼요. 근데 나중에 완성돼서 삐뚤빼뚤한 것보다는 고객님한테 현장 상황 말씀드리고 벽체 작업해서 비용 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J형 손잡이라고 하는데, 다른 소재의 손잡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깔끔한데, 이 J형 손잡이가 양쪽으로 들어가면 이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얘만 손잡이가 있죠. 한쪽 열고 나서 한쪽 이렇게 손을 넣어서 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J형 손잡이는 하나로 가는 게 좋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제 우리 회사 약간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신발장 제작할 때 다보처리라고 하죠. 구멍을 다 뚫어달라고 얘기해요, 업체한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보통 18cm에서 한 20cm 정도의 간격으로 다 넣어주세요라고 계획을 해요. 그러면 어디는 부츠드가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만약 사용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닥에 깔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신발장 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촘촘히 시공하는 거를 계획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필름 작업하면 꼭 필름과 필름이 만나면 보통 실리콘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화문이라고 하는 문틀과 이 벽체가 둘이 만나는 공간이 있는데요. 애초에 이 두 공간 자체를 한 5mm 정도만 이렇게 띄워주게 되면요, 보통 이런 걸 재료 분리, 현장에서 매지라고 표현하는 데,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재료 분리를 미리 해서 필름지가 감겨지고 필름지가 감겨질 수 있게끔 디자인한다. 보통 이 거울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이 고민합니다. 실제로는 보통은 이게 일자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의 라인이 여기 이게 마루곱틀이라고 하는 한 50cm 정도 이제 차이가 지잖아요. 이 구간에 타일을 할 거냐, 거울로 내릴 거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거울로 내렸을 때 여기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압도적으로 개방감이. 근데 이걸 끝까지 고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쨌든 사람이 발로 혹시나 이렇게 부딪힐 수 있을까봐 저희는 디자인적인 걸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린 거예요. 거울 넣을 때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랑 벽면이랑 손으로 됐을 때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거울의 두께와 이 뒤에 실리콘 붙는 거의 두께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계셔서 이거 평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체크하셔서 계획을 해주시면 되고, 주방이랑 같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주방에 저희 타일 몇 짜리 썼죠? 800에 800. 여기 타일 몇이에요? 600에 1200. 그쵸? 이거 어때요? 개방감이 있죠. 다만 600에 600짜리 타일 종류가 100가지라면 600에 1200짜리 타일 종류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현관에서도 이 정도는 조금 더 제한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거실 같은 경우에도 천정이 되게 중요한데, 천정에서 최대한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이 현관에 들어왔을 때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거는,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내 바로 위에서부터 거실까지 걸리는 조명이 없어야 돼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디자인 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